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방울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참여했던 이야기가 올라온 만큼 방울님과는 컨셉 자체가 이분과 저랑은 반말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반말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은요, 지금 뒤로 가기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울아. 들려? 왜 안 들렸었어? 요즘 와이파이가 좀 그러네. 아무래도 너가 해외다 보니까 와이파이 문제가 생기면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겠구나. 곤란하지. 반가워. 너무 반가워. 오늘 해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조금만 진짜 아예 예측도 못하게 설명이 가능할까? 근데 너무 시대적인 배경이 오늘 얘기는 좀 큰 거라서. 그래? 그러면 그냥 얘기 안 하고 가볼까? 오케이. 오케이.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자. 렛츠가! 기리기리. 방울이다! 오늘 이야기는 6.25 시대 이야기야. 오, 옛날이네? 이거는 돌비 엄마의 친엄마한테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돌비 엄마가 어떤 분이고 이걸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돌비는 내 친구고, 얘도 신이 있는데, 이제 돌비 엄마는 장군신을 모시는 분이시고, 그 어머니의 친엄마가 이제 돌비 어머님한테 했던 얘기를 나랑 돌비랑 그 어머니한테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과거에 이제 좀 더 위무당에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겠네. 시대는 딱 6.25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자면 6.25 당시에 피난을 많이 가잖아, 사람들이. 피난을 막 가는데 이제 한두 명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0명, 200명 이렇게 엄청 많이 인원수가 계속 내려가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근데 그 피난하던 무리 중에 그 한 무리가 어떤 마을에 도착을 한 거야. 어떤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 생긴 이야기야. 근데 그 마을은 내가 듣기로는 이제 시골 같은 동네는 아니었대. 시골도 아니고 그냥 도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건물도 좀 있고, 근데 그 마을도 포를 좀 맞았는지 좀 건물도 내려앉은 건물도 많고 그런 건물이었는데, 북한군이 다시 좀 떠나고 그 자리에 다시 사람들이 슬슬 모이기 시작할 때쯤에 그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터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살짝 노숙 아닌 노숙을 이제 하면서 거기서 그 신엄마가 봤던 그런 이야기. 이 내용에 제일 포인트가 되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남자가 하나 있었대. 나이는 30, 40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살짝 뭐라고 되지? 권력이라고 말해서 좀 애매하긴 한데 군 쪽이랑 연결이 좀 돼 있었나 봐, 그 사람이. 군인이랑 좀 관련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서 쌀이나 뭐 감자 이런 거 조금씩 지원을 받긴 받았나 봐, 그 마을이. 그래서 그 쌀이랑 이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배분을 조금씩 해야 되는데, 피난민이 너무 많아지면 그 배분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관리자가 관리를 시작하는데, 근데 그 관리가 너무 좀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해주는 이야기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도 듣기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는 거니까 그냥 오해 안 하고 들었으면 좋겠어. 편하게 해. 오해할 사람들은 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편하게 해. 오케이. 그 권력자라는 사람이 그냥 이장이라고 할게, 이장. 그 이장이 마을에 피난민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은 그 피난민들 상대로 안 좋은 행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사람 말이 곧 법이었대,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만약에 제 북한군이야 그러면은 진짜로 죽여야 되고 이런 식이었던 거야, 그 말 자체가. 근데 피난이 막 사람들이 왔는데 그 피난 온 사람 중에 이장이 어떤 여자애가 마음에 들었나 봐. 그 여자애를 뭐 북한군인지 아닌지 간첩인지 아닌지 뭐 조사한다고 밤에 부른 거야, 따로 불러가지고 그 여자애를 겁탈을 한 거야, 그냥 자기 집에서. 겁탈을 하고 얘는 죽인 거야. 그냥 죽였는데 북한군이라고 그냥 거짓말을 하고 죽인 거야. 그냥 피난민일 뿐인데. 근데 하필 그 죽은 여자의 엄마가 무당이었던 거야. 근데 그 돌아가신 그 여자의 어머니가 정신이 이제 반 나버린 거야. 근데 반 정신이 나버리고 그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돌비 어머니가 했던 말이, 진짜 무당이 맘먹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은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그 어머니가 간 미쳐있다고 했잖아, 살짝. 근데 그 이장이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죽였대.
뭐만 한 마음에 안 들면은 제 저거 조사해보라고 하고 그냥 쏴버리고 이런 식이었대 정말로. 법이 왜냐면 그 없으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어.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이 법이었대. 그냥 그 사람 말이 사실이고 그런 식이었던 거지. 근데 그 많은 시체들을 그 묻어야 되는 장소가 있잖아. 그 장소에 그 어머니가 아침이건 낮이건 저녁이건 맨날 거기서 땅을 파더래. 시체가 묻어있는 땅을.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 딸 찾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땅을 파면 시체가 많이 나오잖아. 냄새도 그렇게 심한데 땅을 파고 그 사람들의 시체를 찾잖아. 찾으면 그 사람들의 옷 있지. 옷의 그 팔 부분 있잖아. 팔 부분을 자르더래. 전부 다. 시체 전부 다. 팔 부분을 다 자르면 그냥 계속 모으더래. 그렇게 한 며칠 지내다가 근데 그 이장 있지. 이장이 사람이 조금 이상해지더래. 진짜로. 어느 순간부터 그냥 밤마다 아니야 막 이런 소리 있잖아. 나 아니라고 막 이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래.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냥 처음엔 다 무시했는데 어느 날에 보니까 그 이장집 있지. 이장집 문 앞에 인형이 하나 있더래. 근데 인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급 인형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사람 형태 느낌의 그냥 이런 인형. 근데 그 인형이 내가 아까 말한 그 사람 팔 부분 잘라서 이제 이어붙인 인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저주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야. 그냥 아예 대놓고. 근데 이제 거기서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대. 지금 저 이장이 이 무당 아줌마의 딸을 겁탈하라고 거짓말을 해서 죽인 걸 다 알고 있었대.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은. 사실상 이미 그런 사람인 걸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장이 어느 순간부터 그런 짓거리를 안 하더래. 마음대로 사람을 제가 그냥 처리해 이런 거를 그냥 안 하더래. 그리고 얘도 살짝 반 미쳐가기 시작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뭐만 하면은 밤마다 그냥 기어다니더래. 마을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막 마을을 다 정말로 기어다니면서 막 흙 같은 거 있잖아. 흙 같은 거 자기 옷 안에다가 막 넣어다니면서 자기를 자해하는 느낌이 심하더래 그 사람이. 그래서 저 이장이 진짜 미쳤구나. 근데 저 무당이 진짜 손을 쓴 게 맞구나. 이제 말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장의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부하들이 그 아줌마를 잡아다가 때려서 죽인 거야. 우리 대장한테 뭔 짓 한 거냐고. 사람을 때려 죽인 거야. 근데 이 때려 죽인다는 게 말이 쉽지. 이거 사실 좀 그렇잖아. 그렇지.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시체를 마을 한가운데 있지. 한가운데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한 거지. 그냥 일반 사람일 뿐인데 어디 자꾸 이상한 손 퍼뜨려가지고 마을 흉흉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본보기식으로 그런 짓거리를 했대. 근데 그 추적꾼들이 정확히 4명이었대. 그래서 이장은 이미 반이 살짝 돌아가 있는 것 같은데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인형 있지. 인형을 불태웠대. 인형을 불태웠는데 이장이 난리가 난 거야. 그 인형 불태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추적관들이 왜 그러시냐고. 이장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저 인형 불태우면 나도 죽는다고 너희도 다 죽는다고 막 그러면서 빨리 불 끄라고 근데 인형이 다 타버린 거야. 왜냐면 옛날 옷 같은 경우는 쉽게 타버리고 그런 옷이니까 아무래도 금방 확 타버리고 이장이 그냥 망연자실을 한 상태인 거지. 그러다가 그 신엄마 있지. 신엄마가 봤대. 그 마을 한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그 돌아가신 무당 아줌마를 봤대. 그래서 가서 말을 걸었대. 저기 선생님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데 나도 지금 피난민이라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대. 근데 딴 건 다 필요 없고 제 눈 좀 열어달라 했대. 저 이장이랑 저 추적꾼들 눈 좀 열어달라고 볼 수 있게. 그래서 그거면 되겠냐 물어봤대. 그렇대. 그럼 자기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대. 그 이상 하면은 저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아가씨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그 정도만 해주면은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고. 자기는 이들은 못 간다고 이게 얘기가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 신엄마가 눈을 더 뜨게 했대. 그냥 다 눈을 뜨게 한 상태에서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어떠냐면 그 이장집이 원룸인데 나름 좀 괜찮은 원룸 있지. 그나마 그 마을에서 제일 괜찮은 건물. 그 건물에 이장이랑 그 추적꾼 4명이랑 여자들 몇 명이 살았대. 그 집에서. 그런 집이었는데 이장은 혼자 지내고 추적꾼 4명은 한 방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장이 방에서 새벽에 방방방방 소리가 엄청 크게 나더래. 계속. 그래서 뭔가 하고 추적꾼들이 딱 문 열었는데 이장이 엄청 뛰고 있더래. 제자리에서 그냥. 엄청 막 뛰면서 이장이 그냥 나가 막 계속 그러더래. 그냥 누군가 오려고 하면은 문을 열려고 해도 나가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추측꾼 중에 한 명이 그 문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문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이 아니라 종이문 있잖아. 그런 문이었대. 그 문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쓱 쳐다봤는데 그 이장이 방방방 뛰는데 그 방방방 뛰는 느낌이 제자리에서 뛰는 느낌이 누군가를 밟고 있는 느낌으로 뛰더래. 그냥. 그래서 왜 저러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났을 때, 하루 이틀 지났는데 사람이 변하질 않는 거야. 밤마다 그런가. 낮에는 사람이 은근히 멀쩡해 보이는데 밤만 되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래. 그런 식으로. 어떤 밤에는 막 자꾸 마을 전체를 기어다니려고 하고
손가락에 다 까지고 이게 몸에 상처가 났는데도 계속 기어다니고 어떤 밤에는 그냥 방방 뛰어다니고 이런 식인 거지. 그래가지고 추적꾼들도 이장을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대. 추적꾼들끼리 저 이장을 처리하고 차라리 우리가 이 마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우리끼리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 근데 그거는 지들만의 그거였던 거지. 여기서부터가 저주가 제대로 시작되는 게 인형 태웠다고 했잖아. 그 밤에 추적꾼들 방 있지. 추적꾼들 방에 딱 자는데 추적꾼들 중에 한 명이 딱 깬 거야. 자다가. 근데 나머지 3명이 그 삼각형 느낌으로 앉아있더래. 그냥 눈 감고 앞바다리하고 딱 앉아있더래. 그래서 그 일어난 애가 야 너희들 왜 그러고 있어? 앉아?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아무도 안 하더래. 근데 그 인형 있지. 인형을 다 같이 잡고 있더래. 분명히 태웠던 인형을. 잡고 있는데 한 명은 다리를 2개를 잡고 나머지 한 명씩 팔을 잡고 있더래. 근데 그 인형을 진짜로 찢으려고 하는 거 있지.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그렇게 힘을 줄 때마다 그 이장방 있지. 이장방에서 소리가 그렇게 나더래. 아 이렇게 이런 소리가. 그래서 뭐야 하고 이제 야 너희들 기다려봐 그러면서 이장방을 갔는데 이장 딱 그 자세가 추적꾼들이 잡고 있는 그 인형이랑 자세가 똑같더래.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장 정신 차리시라고 하면서 애들 치우고 딱 불을 켜자마자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전기불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지? 그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적당히 좀 밝아지는 그런 건데 딱 그걸 켜자마자 인형이 안 보이더래. 분명히 내 눈에 인형을 봤는데 그러다가 이장이 진짜로 자기 살려달라고 자기 지금 다리 이상하다고 그래서 딱 봤는데 정말로 그 가랑이랑 이 겨드랑이 쪽 있지. 거기에 상처가 나 있더래. 거짓말처럼. 정말 막 찢기지 직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 난리가 난 거지. 이 4명이. 왜냐면 이장도 지금 반 미쳐있는데 저주까지 걸린 마당에 왜냐면 다 알고 있잖아. 그 사람이 무당이었다는 걸. 애초에 자기들이 때려 죽인 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겁을 먹은 거지. 근데 그중에 2명이 도망갈 생각을 했나 봐. 이 마을에 있으면 무조건 자기네들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막 그 2명은 도망갈 계획을 짜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난리가 터진 게 문에 뜨게 있다고 했잖아. 이장이 그 이제 밤에 안 자고 집 앞에 나와가지고 앉아있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마을이 큰 마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기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장 집 근처에 있던 게 신원마였던 거야. 그 신원마는 다 보고 있던 거야. 항상 매번. 그래가지고 이장이 이제 앞에 나와서 담배를 막 피면서 쪼그려서 앉아있는데 길거리에 근데 이장이 갑자기 그러더래. 근데 이제 신원마 눈에도 보이긴 하는데 했던 말이 죽은 군인들이 행렬을 하고 있더래. 그 마을을.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정말로. 근데 쓱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을 중앙 쪽 있지. 중앙 쪽에서 뭔가로 막 기가 확 터지듯이 그런 느낌의 기가 확 터지더래. 정말 거짓말처럼. 그러더니 뭐하고 쓱 봤는데 그 행렬하고 있는 그런 망자들도 다 같이 그걸 쳐다보더래. 쳐다보더니 그 이장이 홀린 것처럼 그 중앙으로 가더래. 홀린 것처럼 중앙으로 쓱 가더니 꿇어앉더래. 그냥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꿇어앉더니 그 망들 있지. 망자들이 총을 쏘더래. 그 이장한테. 총을 쏘는데 근데 실제 총이 아니잖아. 근데 이장이 맞으면서 그렇게 아파하더래. 정말로. 그 총을 맞으면서. 그러다가 한 대여섯 발 맞고 기절하더래. 너무 진짜 사람이 진짜 총 맞은 것처럼. 정말로. 그래서 와 이거 저주가 진짜구나. 진짜 저주도 걸고 갔구나. 난리가 났구나. 신엄마는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다가 그 추측은 4명도 다 그걸 보고 있던 거야. 근데 그 중에 2명이 도망갈 계획을 짜고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 2명이 아니라 4명에서 도망갈 계획을 짜는 거야. 왜냐면 이미 그걸 봐버렸으니까. 그래서 와 그 4명에서 도망가야 돼. 이거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4명에서 그날 밤에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냥 짐도 막 대충 싸고. 근데 도망가고 이틀 뒤에 낮에 사람들이 홀린 것처럼 4명에서 다시 돌아오더래. 그냥 그 이장 집으로 그대로. 근데 이장이 너희들 어디 갔다 왔냐고 막 호통을 치는데 4명이서 이장님 우리 안 된다고. 우리 이거 벌 받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물어봤는데 이틀 동안 걸었대. 이 마을에 나가려고. 근데 마을을 못 나가더래. 그냥 분명히 자기네들이 이 마을을 나가고 있는데 계속 그 주위를 뱅뱅 도는 거야. 이 4명이 못 나가고 있는 거야. 그냥 아예. 이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또 이러다가 슬슬 다시 피난을 가야 된다는 그런 정보가 좀 흘리고 있던 상태였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그러게 하고 있는데 이장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도 다시 딴 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지. 가는데 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피난을 가기 시작한 거야. 한 일주일 후쯤 다시 다 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가는 길에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분명히 그 이장 제일 앞에 뭐 추적은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은 피난길은 다 똑같잖아 사실. 누가 대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인솔자가 없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가는데
마을 사람들이랑 이 이장 무리들이랑 다 같이 못 가는 거야. 이 마을에 못 나가는 거야. 그 몇백 명이 되는 사람이 그 마을을 못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일이 제대로 터진 거지.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이제 이장한테 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얘기가 나온 거지. 쟤네들이 저주받아가지고 쟤네들도 저기 4명도 지들 살겠다고 도망갔다가 이틀 후에 돌아오지 않았냐고. 말도 못 나가고. 근데 쟤네들이랑 지금 같이 다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쟤네를 떼어놓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나온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이장기에 들어간 거지. 거기서 학살이 시작이 됐대. 이장이 반쯤 미쳐가지고 총을 막 쏘기 시작한 거야. 그냥 사람들한테. 그딴 소리 하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근데 총알이 영원할 순 없잖아. 무제한이잖아. 딱 총알이 떨어지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돌변을 한 거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장이랑 그 5명을 다 포박을 한 상태에서 그 북한군 있지. 북한군이 내려오는 방향 있잖아. 그쪽에서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나무에 묶었어. 그냥 묶은 것도 아니고 한국 군인 복을 입혀놓은 거야. 거기다가. 그리고 그 시체 묻어있는 데 쪽 있지. 거기다가 제사상을 차려줬대. 그 시체 그 무덤 쪽에다가. 근데 무덤 쪽에 딱 하고 있는데 이 신엄마가 봤대. 근데 신엄마는 그때는 좀 어린 나이였대. 자기도. 근데 쓱 보고 있는데 그 땅에서 망들이 그렇게 기어 올라오더래. 그거 밥 먹겠다고. 근데 그 수가 너무 세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더래. 그냥 정말로. 신엄마가 너무 놀랬대. 신엄마도 뭐 보긴 했지만 이 정도의 망자들을 본 적이 없다. 자기도. 그 정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어와서 그 쌀밥에 그 고구마 감자를 먹겠다고 그렇게 몰려오는데 모든 망자들이 그거를 주섬주섬 먹으면서 한 곳을 다 바라보더래. 그 5명. 그 5명이 죽인 거잖아. 이 많은 망자들이 결국에는. 근데 신엄마 입장에서는 저들을 그냥 또 두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었대. 뭔가 너무 안쓰러웠대.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산 사람은 산 사람한테 벌을 받아야지 망자들한테 벌을 받게 하면 쓰나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냥. 그래가지고 갔대. 어차피 어린애가 거기 혼자 간다고. 그 당시 상황도 상황인데 말리겠냐고 누가. 딱 갔대. 가가지고 살짝 얘기를 해줬대. 빌라고. 아저씨들 빌어야 산다고. 아저씨들 때문에 화가 난 망자들이 너무 많다고. 내가 봤다고. 근데 애를 무시한 거야. 꼬마애가 하는 말을 그냥.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했던 말이 북한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잖아. 북한군이 이게 뭐 가다가 군인을 발견했어. 한국 군인을 발견했는데 그 군인이 만약에 좀 다쳤거나 그래 보면 죽이진 않았대.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했던 말이 그거래. 어차피 우리가 이길 싸움인데 우리 같은 민족이 될 텐데 다시 뭐하러 죽이냐 이런 느낌이었대. 그냥 북한군은. 그 기대가 너무 등등하니까. 그래가지고 죽이진 않는다. 근데 이 5명도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어차피 자기네들은 죽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침 뱉으면서 누구든지 와보라 그러라고 막 그런 식으로 떳떳하게 나온 거죠. 오히려. 근데 이제 그날 밤에는 못 나가고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다시 그날 새벽에 나가자 이런 느낌으로 있었대. 나무에 묶어놨다고 했잖아. 근데 이 신엄마 눈에는 그 나무 밧줄 있지. 밧줄을 정말 여러 명의 사람이 그 밧줄을 엄청 땡기더래. 엄청 막 땡기면서 그냥 그 애들의 숨을 못 쉬게 하려고 하는 느낌? 근데 그거를 죽일 생각이 아니라 그냥 고통만 주는 느낌. 고문하는 느낌이 나더래. 하여튼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그런 식으로 그냥 고문만 막 하더래. 근데 이 사람들은 다 5명이 잠들어 있는 건지 기절하는 건지 그냥 눈을 감은 채로 고통스러워 하기만 하더래. 그래가지고 신엄마가 다 가가지고 참으시라고 이러시면은 저기 다들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 이 사람들 그냥 여기다가 두고 그냥 다 좋은 데로 가시는 게 좋지 않아요? 아줌마 아저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듣더래. 자기 말에 그냥. 아무도 안 듣고 다들 그냥 그 얼굴 뭐 몸통도 안 보고 팔만 보이는데 힘이 더 쓰는 것 같더래. 오히려 얘네들 죽이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러다가 사람 하나가 사라진 거야. 근데 사라지면서 밧줄이 느슨해지면서 3명은 그냥 그대로 풀썩 눕게 되고 나무 근처에. 이장은 그대로 묶여있고. 근데 그 사람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해봤는데 그 사람이 누운 상태로 발을 잡고 끌려가면 자국이 남잖아. 그렇지. 그 자국으로 옆에 논밭은 아닌데 그런 진흙탕에 빠져서 죽어있더래.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이 허리 라인까지는 그냥 아예 박혀있고 근데 다리가 꿋꿋이 서있더래. 그냥 꿋꿋이 서있는데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손 같은 거 있지. 손 같은 게 그 다리를 편하게 못 느끼게 하려고 억지로 잡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 서있게 하려고 그런 느낌이더래 그냥. 그래서 와 진짜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근데 이제 그 나머지 3명이랑 이장까지 그걸 본 거야. 얘네들이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장은 멘탈이 아예 나가고 정신이 나간 거야. 왜냐면 그 전부터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던 애였는데 근데 걔 같은 경우는 이장은 잠깐만 제외할게. 나머지 3명이 남았잖아. 마을 사람들은 어차피 이 사람들을 못 데리고 가. 그래서 어차피 거기다 놔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 다시 묶었어.
따로따로 다 묶었대. 못 따라오게 하려고. 왜냐면 얘네들이 따라왔을 때 우리의 피난길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따로따로 다 묶고 피난을 갈 준비를 하자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 그 빠져있다고 했잖아. 다리 꿋꿋이 서 있는 거. 거기서 그 시체 있지. 시체는 가만히 있는데 시체가 박혀있는 그 주변으로 지능이 울렁울렁 하더래. 그 안에서 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그 신엄마 눈에는 보이는 게 그 아래 있잖아. 사람은 죽었는데 그 시체의 망자가 그 안에 박힌 거야. 나오면 나오겠는데 못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지. 결론은. 그런 식으로 끝까지 괴롭히고 보이더래. 그냥 눈에. 와, 죽어서도 저렇게 망자가 망자를 괴롭히는 저렇게 전 진짜 답이 없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망자들이 막 그 얘기하잖아요. 빨리 가라고. 신엄마한테 너 빨리 가라고 꺼지라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니네가 가야 쟤네들 마음 편하게 괴롭히지 않겠냐고. 그냥 좀 가라고 막 그 얘기를 엄청 하더래. 그리고 알려주더래. 신엄마한테 북한군 3일에서 4일 뒤면 도착하니까 빨리 가라고 도와주더래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 신엄마는 어린애긴 해도 제 거기서 그나마 좀 할아버지 분한테 얘기를 했대. 자기가 자다가 새벽에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3, 4일 뒤에 도착을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뭐 교회니 이런 게 없고 뭐 절이지만 무당이라는 말 그런 쪽을 많이 믿을 시대였대. 그때도.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그거를 봤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은 요거는 빨리 가자 그러면 도망을 가게 된 거야.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하다가 다시 그 마을에 올라오게 됐대. 그게 한 몇 달 뒤쯤이었대. 올라오게 됐는데 와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 있지. 3명이랑 2장이 있다고 했잖아. 2장이 사람을 먹고 있더래. 그러니까 2장이 시체를 먹고 있더래. 정확히는. 근데 나머지 시체 두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두구는 어느 정도냐면 돌로 있잖아. 돌로 다 깨가지고 뼈가 저거 형태도 보이지도 않고 그 나머지 시체 하나는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칼로 이렇게 조심히 잘라서 그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칼로 막 엄청 막 쏜 다음에 퍼먹는 느낌으로 먹고 있더래. 그냥 막 얼굴에 피 엄청 묻어가지고. 그래서 마을사람 다 놀란 거지. 저럴 줄 알았다고. 어? 이렇게 막 떠들고 있고. 근데 그 신엄마 눈에는 이장의 모습이 보였대. 그 이장이 없대. 이장은 껍데기더래 그냥. 근데 그 이장의 영혼은 갇혀 있대. 거기서 그렇게까지 해서 망자들이 이장을 살려두려고 했던 게 어차피 자기네들은 죽일 자신 있는 거야. 이 망자들은 이 이장을. 근데 쉽게 죽이기가 싫은 거야. 살아서도 고통을 무조건 받게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냥. 근데 이장은 자기는 껍데기지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시 그 마을에 왔잖아. 그럼 다시 뭔가 털을 조금씩 잡기 시작하잖아. 그러고 있는데 이장이 며칠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면 우리 그냥 앞으로 팔다리 일자로 항상 이렇게 앞으로 눕잖아. 천장 안 보고 바닥을 보고 누운 상태인데 그 얼굴이 진흙에 묻혀있더래 그냥. 그냥 그대로 사망했대. 누군가가 억지로 그렇게 한 흔적도 없고 그냥 딱 그대로 그 자세로 그냥 사람이 가있더래. 그러다가 그 마을에는 딱히 그거 말고는 별일이 없었는데 근데 그 신엄마가 어린애긴 해도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이 꼬마애가 신기가 있는 거를. 그래서 물어봤대. 신엄마한테 다들 어떻게 이 마을을 어쨌든 간에 다시는 이 마을로 북한군들이 안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식으로 물어봤대. 신엄마는 딱 보고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고 근데 신엄마가 그날 밤에 망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거기를 가가지고 그냥 물어봤대. 나는 사실 뭐 나한테 신님이 있긴 해도 나는 여기 아줌마 아저씨들 괴롭히고 싶지도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한다. 이 마을을 다시 일으키려고 한다. 근데 다들 무서워한다.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다. 근데 나는 오히려 아줌마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왔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줌마 아저씨들 화가 좀 풀리겠냐. 근데 망자들은 마음이 풀린 거야 이미. 복수가 끝난 거야 사실상. 근데 복수가 끝났지만 미련이 있는 망자들이 있잖아. 그 망자들도 이제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자식이 너무 보고 싶다. 누구는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엄청 많이 들리더래. 근데 신엄마가 근데 지금 상황 알지 않냐, 아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설득을 해서 대부분을 다 좀 보내드렸대. 보내드리고 좀 남아있는 망자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망자들은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을에 도움이 되더래. 오히려 그 마을을 재건하는데 많은 도움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진짜로 뭐 마을에 오면 안 되는 그런 북한군이 오거나 이제 이럴 때 미리 신엄마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이었던 거지,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마을을 재건했다. 그래가지고 신엄마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의 저기가 된 거지. 이장은 아니고 좀 그런 느낌? 가장 강한 그런? 그렇게 됐다. 딱 거기까지 들었어. 그래가지고 했던 말이 무당이 진짜로 화가 나서 무당이 누군가를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죽일 각오를 하는 순간 답이 없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멍해진다, 멍해져. 와, 진짜로. 나도 좀 와. 듣고 좀 놀랬었어. 아, 근데 방울아, 너도 어차피 귀신을 볼 줄 아니까 아마 느끼겠지만 일반적인 귀신들도 하늘 품으면 무섭잖아. 많이 무섭지. 근데 무당이라는 존재는 귀신을 다룰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귀신을 다루는 그 무당이 귀신이 됐을 때는 게다가 또 한까지 강했을 때는 얼마나 악독하겠냐는 거야. 그치, 아무래도 내 생각인데 무당이 귀신을 다룰 때는 그 귀신이 사실 뭐 나는 당신의 노예요 이게 아니라 착한 무당을 만나서 본인의 뭐 죄를 씻는다 이런 느낌으로 도와주는 경우는 있대. 근데 만약에 정말 나쁜 무당을 만났을 때는 같이 답이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건데 정말로 그런 화가 많은 망자일수록 확실히 더 선명하더라고. 아, 맞아.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존재 본 건 자체가 항상 진해지는 그랬어. 거지. 맞아. 근데 진해지는데 느끼긴 힘들어. 눈에는 정말 잘 보이는데 대충 내 눈은 안 보여도 내가 가끔 저기 좀 있네? 이런 느낌은 드는데 근데 정말로 너무 화가 많은 망자들은 눈에는 보여도 정말 잘 안 느껴져. 만약에 내가 느낀 적은 한 2번 정도 있었거든? 강원도에서? 그때는 막 소름이 너무 돌아. 그 정도요. 한기 돌고. 진짜로. 말로 설명이 좀 안 되는 그런 느낌? 진짜 오늘 이야기도 레전드다, 레전드야, 방울아. 그리고 오늘 또 이런 과거지만 너무 이렇게 이야기 전달해주는 게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이야기 너무 잘 전달해줘서 너무 고마워, 방울아. 아니야. 나도 재밌었어. 다음에도 너가 느꼈던 좀 심각했던 귀신 이야기도 들려주면 더 좋겠고 나중에 편하게 이야기 들려줄 수 있는 거 다 들려줘. 오케이. 아유,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 방울아. 들어가. 들어가. 야, 진짜로 이 이야기에서 나왔던 한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그냥 한이 아니라 이거는 원한이잖아요. 예, 그냥 한과 원한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또 자기 자식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한 또 그 원한 자체는 어마무시하게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도 시대만 예전이었지 그 원한에 관련된 무당귀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익히 아시다시피 방울님과는 저와 반말 컨셉으로 시들물을 진행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되 그냥 친구에게 들려드리는 것처럼 반말로 진행을 하시려고 저랑 상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반말로 진행을 하는데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반말을 들으면 죽는 병이 있다. 나는 절대 내가 눈 뜨고는 방송에서 반말을 들을 수 없다 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자유니까요. 누가 뭐 강제로 듣게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나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방울아 안녕. 안녕. 근데 진짜 친구 같아 이제. 이제 좀 편해졌어. 그게 당연한 것 같아 이게 어느덧. 우리가 한 몇 회 진행을 했잖아 이렇게. 진짜로. 진짜 내 친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는. 이제 존댓말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너랑 나랑 반말을 하잖아. 근데 시청자분들도 너한테 반말을 하더라고. 그래? 너는 다 받아줄 수 있잖아. 아유, 괜찮아, 근데. 그래, 우린 다 떠안을 수 있고. 딱히 상관없어. 다 우리 친구 아니겠냐, 그죠? 그럼. 자, 그러면, 방울아, 오늘 해줄 이야기 어떤 거야? 오늘은, 여기 베트남에서. 베트남? 내가 최근에 겪은 일이야. 엄청 최근에.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 알겠어. 그러면, 우리 함께 베트남으로 떠나보자고. 렛츠가! 키리키리. 방울이지!
베트남 호치민에 아실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원숭이 섬이 있어. 아, 원숭이 섬? 원숭이 섬이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내가 조금 당했다면 당했고 좀 피해를 주기도 했고 피해를 받은 일이야. 원숭이한테 오늘은. 받은 건 아니지, 피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럼 나 동물농장 나가야지, 그런 거면. 그렇지. 이제 여기서 친하게 지내게 된 베트남 친구랑 거기를 가게 됐어. 근데 거기가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 근데 배를 타고 들어가서 도시 쪽에 도착을 해서 오토바이로 한 50분을 더 달려가야 돼.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서부터가 살짝 조금씩 있었는데 거기를 가는 길에 그냥 완전 정글 같은 산인데 도로를 되게 잘 깔아놨어. 한국처럼. 와, 진짜 깔끔하다 그러면서 달리는 맛이 있더라고. 돌아가 좋으니까.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거기가 사람이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너무 길도 길고 하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기 좀 그런 데인데 한 번씩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였어. 그래서 야, 베트남 사람들 대단하다. 이 날씨에 저렇게 걷네.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가고 있다가 또 한 할아버지라고 하긴 그렇고 아저씨라 하기도 그렇고 뒷모습이 이제 그런 분이 지나가는데 와, 저 사람 덥지도 않나 봐. 그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백미러를 봤는데 백미러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어. 아,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게 좀 다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야. 아, 귀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정말로. 근데 왜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 왜 이렇게 많지? 찝찝하긴 한데 그냥 놀러 온 거니까 또 신나게 가가지고 거기 도착을 했어. 뭐 매표소에서 표를 사고 이제 원숭이 섬까지는 한 10분 정도 더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 원숭이 섬 딱 들어갔는데 원숭이가 엄청 모여있는 딱 그 구간이 있거든? 그 구간 쪽을 갔는데 구석구석에 누가 숨어있는 게 보이더라고. 근데 형체가 제대로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옷깃이 보이든가 아니면 뭐 발만 보이든가 이런 거 있잖아. 숨었는데 제대로 안 숨어서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와, 여기 뭐 하던 데인데 원숭이 섬인데 왜 이게 많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엄청 몰려있는 그 지역을 좀 벗어나면은 그 일반 산책로 같은 건데 양옆으로 늪지대야. 늪지대인데 그 늪지대 산책로가 40분, 50분 코스야. 근데 거기를 이제 슬슬 막 걸어가. 끝까지 걸어가보자 해서 끝까지 걸어가는데 그 늪지대 쪽인데 엄청 넓은 늪지대야. 근데 늪지대 그 위에 나무 같은 게 죽은 나무도 있고 뭐 산나무도 있지만 나무 또 사이사이에 내가 아까 그 원숭이 몰려있던 그런 데서 본 것처럼 계속 보이는 거야, 내 눈에. 근데 너무 느낌이 안 좋은 거야. 왜냐면 나는 거기를 가기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원숭이만 구경하고 나오고 싶은 느낌이었어. 산책로로 들어가기 싫더라고, 뭔가 느낌이. 근데 옆에 있는 온 김에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아서 끝까지 걸어가자 해서 가고 있는 건데 내 눈에 이제 보이는 거지, 그런 게. 보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자 가고 있는데 거의 끝까지 다 갔는데 그 끝에가 뭐가 있었냐면 거기가 알고 보니까 저거였던 거야. 그 옛날에 베트남 전쟁 있었잖아. 미국이랑 말고 같은 나라끼리. 그 당시에 작전 기지였던 거야. 그 끝에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자면 이래서 내가 지금 여기가 오기 싫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와, 뭐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작전 지역 거기는 그냥 뭐 박물관처럼 원래 사용하던 그런 거 전부 다 그대로 다 돼 있더라고. 근데 거기 사이사이에서도 이제 보이더라고, 망들이. 막 어떤 망은 진짜로 목이 살짝 달랑달랑한 망도 있고 되게 뭐 여러 형태를 많이 봤어. 어떤 형태는 망이 귀신이지. 너가 얘기하는 망은. 근데 뭐 여러 형태를 봤는데 엄청 무섭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지 않다, 피해야겠다, 내가 눈을 피해야겠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다가 거기를 싹 다 구경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가 포인트가 원형으로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갔으면 왔던 길을 똑같이 다시 와야 돼, 거기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뭔가 이제 내 몸이 무거워진 느낌인 거야, 그냥. 갑자기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피곤하지? 내가 지금 너무 오래 걸어서 그런가? 이 날씨에? 딱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 길을 걷다가 늪지대라고 했잖아.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다 다리로 돼 있어. 나무로 만든 다리. 늪지대 위에다가 가고 있는데 그 나무 다리 사이사이가 벌려져 있잖아. 근데 거기를 내가 보고 이제 밟으면서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넘어지면 늪지대에 빠지니까 보고 이제 쓱 가고 있는데 내가 딱 발을 밟자마자 그 늪지대 아래 있잖아. 얼굴만 쏙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화들짝 놀랬거든, 살짝. 뭐야 그러면서. 그런데 친구는 왜 그래? 여기 물으면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그냥 걸어갔지.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계속 아래를 보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내가 한 발 가고 있는데 내 오른쪽 발 있잖아. 오른쪽 발을 앞으로 내미는 순간 내 발을 누가 잡고 있는 손이 보이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때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갔어. 좀 빨리 뛰어나갔어, 앞으로. 근데 친구는 왜 그래? 그러면서 왜 그래? 방방! 그러면서. 방울 이렇게. 방울 왜 그래? 그러면서 따라오고. 나는 이제 고민하다가 아니 여기 너무 불편해서 그냥 빨리 뛰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지. 내가 너무 놀랬어. 진짜 순간적으로 그 손이 근데 너무 더럽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손이 썩어가지고 막 곰팡이 핀 것 같은 그런 손이었어. 되게.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뭔가 하고 있다가 다시 배를 타고 나가야 되잖아. 근데 배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 그 섬에 나가는데. 배를 타고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배가 한 중간쯤에 왔을 때 내가 봤던 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망이 바닷속에서 보이는 거야. 느낌이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니겠지 막 그냥 내가 또 괜히 걱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육지에 도착해서 막 갔어 이제. 근데 그날은 이 친구랑 내가 아는 또 다른 친구 2명이랑 해서 4명이서 술 한잔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우리 뭐 술 한잔 하자 알았어 그러고 이제 술 한잔 하려고 만나가지고 밥을 간단하게 먹고 노래방을 가기로 했어. 노래방을 가기로 했는데 그때 조금 일이 터진 거야. 그 노래방 안에서부터가 내가 노래방을 갔는데 그 노래방이 2층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우리가 3층 올라갔는데 3층 방을 안내해주잖아 직원이. 근데 내가 그 문을 먼저 열었어. 문 딱 열었는데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내 눈에만 보이는 거지 우선은. 근데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 그냥 처음부터. 근데 내가 그렇다고 나만 보이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해봤자 나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괜히 분위기 깨니까 그냥 큰거 보여줄까? 이거 조금 이따 해줄라 했는데. 이따 해줘 그러면. 조금만 참아줘. 참을게. 다 자리에 앉았지. 근데 노래방이니까 디귿자 테이블이잖아. 조금 넓은 디귿자 테이블인데 근데 한쪽 라인에 귀신이 앉아있는데 그쪽 라인에 그 2명의 지인이 앉고 내 친구가 내 옆에 앉은 거야. 그럼 나는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 귀신을 나는 계속. 우리가 이제 안주도 시키고 막 술도 시키고 조금씩 놀잖아. 놀고 있는데 그 귀신이 다가오는 게 보여. 근데 확 다가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가오는 게 보이는데 그 노래방이 좀 어두워서 정확히는 못 봤어. 얼굴 이런 거를. 근데 이제 노래를 딱 키자마자 내가 그 얼굴을 제대로 봤거든. 노래를 키니까 이제 조명이 반짝반짝 하잖아. 내가 딱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진흙투성이야. 근데 내가 봤던 거기 있잖아. 거기에서 봤던 그런 진흙이랑 똑같아. 그냥. 근데 그 귀신이 입을 열었는데 입 안에서 진흙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고 혼자 있다가 앞에 있는 지인은 방울아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땀을 흘리냐? 많이 더워? 그럼 에어컨 더 시원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고 있고 나는 그게 아니다. 난 지금 너무 긴장되고 무서워서 그런 거니까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다가 근데 그 귀신이 내 옆쪽으로 왔어. 정말 내 옆에 앉았어.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오자마자 습해. 내 옆에 오자마자 내가 너무 습한 거야. 내가 습한 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얘는 입에서는 자꾸 진흙이 떨어지고 있고 근데 얘는 앉아있던 자세 그대로 있는데 눈 있지. 눈이 한쪽이 없어. 한쪽은 그냥 파져 있어. 근데 한쪽은 있는데 그 한쪽 눈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뻘겋다고 해야 되나? 온몸이 검은데 눈이 살짝 빨가우니까 눈이 제대로 보이는 거야. 근데 자기 얼굴은 내 지인들을 향하고 있는데 눈만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와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은 내 바로 옆에 앉았지만 그 눈이 보이기가 힘들거든? 그 눈이 관자놀이 쪽으로 틀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온몸이 정상인 상태가 아니야. 이 귀신은 그냥 진짜로 전쟁 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몸에도 구멍이 보이고 이러니까 하여튼 그런 귀신이었는데 내가 앉아있다가 내가 이제 너무 습하고 하니까 앞에서도 걱정을 하는 거지. 너 취한 거 아니냐고, 왜 그러냐고,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나는 근데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있다가. 근데 그 귀신이 갑자기 쓱 사라진 거야.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귀신을 살짝 등 돌리고 있었거든. 진짜 안 보고 싶어서. 근데 그러다가 나도 궁금하잖아. 아직 있나 이러고. 그래서 살짝 봤는데 없어. 없어가지고, 다행이다. 갔나 보다. 근데 어디로 갔지? 이제 안 따라오려나 그 생각하고 있는데, 없어진 상태에서 지인들이랑 술을 한잔 하고 있었어. 정말 재밌게 잘 놀고 있었어. 화낼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 짜증날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내가 화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너가? 진짜로. 내가 막 분노가 막 엄청 차오르는 거야. 정말 진심으로.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분노가 막 엄청 차올라가지고 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한 거야. 뜬금없이 나 혼자서. 다들 노래 부르면서 놀고 있는데 나 혼자서 화를 내기 시작한 거야. 막 테이블을 때리면서. 근데 내가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 순간에. 내가 진정이 안 돼. 컨트롤이 내가.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혼자 씩씩거리다가 내가 나왔어. 그냥. 나와가지고 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겠다 막 그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노가 가라앉질 않는 거야. 또 들어가서 화를 또 엄청 냈어. 엄청 내면서 나한테 왜 그래? 막 그러면서 화를 냈어. 나한테 뭐 한 게 없거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빙의까지는 아닌데 그 사람의 감정 이런 거를 내가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느낌상. 그 내가 그날 소주병을 던졌어. 그 분노가 가라앉질 않아서.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게 나도 피해를 본 것 같지만 피해를 준 얘기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나왔어, 그냥. 나와서 빨리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그냥 집에 빨리 와버렸어.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쓱 가고 있는데 그 백미러 있지. 그 백미러 내가 궁금하니까 다시 봤는데 내 뒤에 붙어있는 거야. 내가 봤던 게.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찝찝하잖아, 솔직히. 차라리 안 보였으면 몰라. 안 보였으면 내 옆에 있어도 오케이야, 나는. 근데 보이는데 이게 너무 찝찝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대로 집을 못 들어가겠는 거야, 우선은. 이거는 딱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진짜 우리 집에 눌러 앉겠다 싶은 딱 그런 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편의점도 들리고 혼자서 막 그냥 술집도 들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보통 그렇게 나한테 뭔가 달라붙었을 때 내가 여기저기 들리면은 얘네들이 딴 데를 가거든? 근데 나한테 붙어있는 거야. 계속. 떨어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그냥 얘는. 그리고 계속 습해. 에어컨이 있건 선풍기가 있건 계속 습하고 계속 찝찝해. 그러다가 내가 집 근처까지 왔는데 내가 쪼그려 앉았어. 그 구석 쪽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내 옆에 딱 쓰는 거야, 그 망이. 그래서 나도 술에 좀 취해 있고 하니까 내가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 나한테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봤어.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지 않냐? 근데 나는 내가 무서우니까 얘기한 건데,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 이런 거. 어쨌든 한국 사람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딱 봐도 알아들을까? 이제 그 생각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 빠른 속도 내 옆에 있던 애가 갑자기 얼굴 있지. 그러니까 허리가 옆으로 반전 꺾이면 얼굴이 나한테 딱 오는 거야. 딱 오더니 씩 웃어. 씩 웃는데, 이번에는 그 진흙이 아니라 그 입이 있지. 씩 웃으면서 이빨이 없으니까 입 안에가 보이잖아. 아니, 진흙인데 피로 만든 진흙 같은 그런 느낌이야. 빨간 진흙. 근데 느낌이 피야, 저건 100%. 내가 그래가지고 때렸어. 주먹으로 쳐버렸다고? 주먹으로 이게 막 그걸 때린 게 아니라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이 손바닥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때렸어. 일어나, 아디다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때리고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안 따라오더라고. 귀신이든 사람이든 필요하면은 내가 약이야. 그때 느꼈어. 이제 안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끝이야. 그렇게 도망갔다고? 그냥 도망가고 끝났다고? 근데 미안해. 근데 나는 다른 분들처럼 내용이 이렇게 항상 화려하지가 않아. 나는 항상 거의 도망가거든, 그냥. 방울아, 너 이야기가 화려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래, 화려하지 않은 편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여태까지 너의 존재는 화려했다. 알겠지? 좀 올해 들은 칭찬 중에 제일 좋은데? 진짜로 너는 시들문에 등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화려했어.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다, 아니면 화려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부담을 그냥 내려놓고 편하게 들려줘도 돼, 이야기. 그럼 좀 더 마음 편하게 좀 임해보도록 해볼게. 그러면 뭐 또 어차피 좀 일찍 끝나긴 했으니까 그 원숭이 섬에서의 이야기는 어떻게 뭐 정확히 어떤 귀신인지 뭔지 확인은 안 됐어, 그지? 못하지. 이제 난 거기 다시는 안 갈 거야. 진짜 다시는 안 갈 거야, 거기는. 그치. 그래서 뭐 안 가면 그만이니까 확인은 안 됐어. 하지만 이런 귀신을 봤다라는 걸 얘기해 준 거니까. 근데 또 혹시 한국에서 귀신 본 거 있어, 또? 있어. 그런 걸 얘기해 줘, 빨리.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굳이 하나를 얘기해 주자면 도로에 서 있는 귀신이 난 제일 위험하다 생각해, 항상. 도로? 그 차도? 차도에. 왜냐면은 차도에 서 있는 귀신들 중에 내가 봤던 귀신 중에 제일 소름 끼치는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은 내가 한국 살 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귀신이었어. 근데 그 귀신은 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가잖아. 그럼 손가락으로 이렇게 까딱까딱해. 근데 일로 와 느낌이 아니라 세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야, 그냥. 생긴 거? 매번 그랬어. 생긴 거? 생긴 건 여자인데, 나이는 20대? 아니면 30대 초반 느낌이고,
그리고 저기가 없어. 팔 한쪽이랑 발가락도 안 보이고 그냥 어. 좀 교통사고인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 정확히는. 근데 요즘 사람 같진 않아. 어. 좀 옛날 그런 느낌도 나고 그런 귀신이었는데 굳이 피해를 주는 건 없으니까 나도 그냥 봐도 못 본 척 그런 식이었는데 근데 저녁쯤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퇴근할 때는 그 귀신이 보이거든. 그 귀신이 보이는데 그 귀신이 이제 딱 그날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딱 봤는데 맨날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던 애가 갑자기 손바닥을 딱 피더니 손바닥으로 이렇게 주먹 쪘다 폈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오. 그래서 난 저거 처음 보는데 싶었는데 그 차가 사고가 났어. 정말로 내 앞에서. 근데 좀 오. 크게 났어.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진짜로 저렇게 뭔가를 찾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그런 귀신들은 조심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 계속 시도를 해서 결국 사고를 냈네? 본인이 고른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뭐 예측을 하는 건지 나는 모르지. 근데 결국에는 그 귀신이 손바닥을 맨날 까딱까딱만 하다가 쪘다 폈다 쪘다 폈다 하다가 그 차가 크게 사고가 나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많이 봤다. 뭐? 그 정확히는 어디라고 난 말은 못 해줘. 어디라고 왜? 말은 이유가 그 있어? 병원이 있어. 아, 병원 이름을? 지역도 말을 못 해줘. 어. 그 병원이 되게 좀 유명한 병원이야. 사람이 많이 죽는 병원. 그러니까 의사인데 나는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 다 너무 존중해. 근데 누구나 처음이 있잖아 사실. 그렇지. 네. 그 병원이 이제 사실이 아니겠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큰 병원에서는 뽑지 않는 그런 살짝 이제 조금 부족한 의사분들이 그 병원에서 진료를 본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은 병원이야 그 병원이. 오, 그런 좀 이야기가 돌았구나. 그런 병원에서 나도 이제 소문 많이 들었는데 거기 사람이 진짜 많이 죽어 나간다 얘기하더라고. 수술만 받으면 사람이 죽는데. 오. 간단한 수술만 받아도. 의료사고 같은 네. 걸로. 근데 내가 그 병원을 한번 갈 일이 생겼었어. 그 병원을 갈 일이 생겨가지고 가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병원 엘리베이터 보면은 되게 넓게 돼 있잖아. 근데 딱 그 엘리베이터 딱 눌러가지고 엘리베이터 기다렸다가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꽉 차 있더라고. 근데 사람이 아니야 꽉 차 있는 게. 다 귀신이었던 거야.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땐 사람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그 무게가 안 뛸 수가 없거든. 근데 그 귀신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쪽을 보고 있어. 위쪽을. 근데 위쪽인데 천장을 위쪽을 보는 게 아니라 위층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층에 뭐 수술실일 수도 있고 어딘가를 다 보고 있어. 한쪽을. 그러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따끔질을 했거든. 너무 놀래가지고. 따끔질했는데 다 같이 갑자기 딱 날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난 다시 도망 나오고. 나는 이런 사소한 겪은 거를 많아가지고. 아, 모른 척 하는 게 최고인데 방울이 너는 그거를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구나. 그치. 뭐든지 최선은 도망이야. 도망가는 거가 최고지. 도망이 최고지. 그러면 또 아니 여기서 봤던 귀신이 또 기억에 남네. 어떻게 왜 여기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귀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남는 거 있어? 기억에?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왜냐면 내 조카가 어린이집 다닐 때쯤 내가 한 번 데리러 간 적이 있거든. 부탁받아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갔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애기의 귀신이지 정확히는. 애기의 귀신을 봤는데 근데 그 애기의 귀신은 내가 봐도 소름 끼치긴 하는데 그 애기 귀신 놀이터 미끄럼틀 있지. 미끄럼틀 위쪽에 앉아가지고 자기 손가락 하나하나 다 계속 부러뜨리고 있더라고. 부러뜨린다고? 자기 손가락을 하나하나 부러뜨리고 옆에 것도 부러뜨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맞추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느꼈지. 아 저거 귀신이구나 이런 거. 근데 손가락을 계속 그렇게 부러뜨리고 있는 거 보니까 도대체 얘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항상 느끼는데 나는 내가 귀신을 봤어 내가 귀신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야 나는. 아마도. 근데 귀신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 정말로. 그러면 내가 귀신 보는 분들에게 항상 물어는 보곤 하는데 너가 봤을 때 그냥 귀신도 못 보고 못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행동은 꼭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어? 그때 귀신들이 하지. 조금 반응을 한다 뭐 이런 거. 뭔데? 음식을 버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 길거리에다가. 난 그런 거? 그런 거는 아니면은 그거 있어. 내 친구 중에 귀신을 못 봐, 걔는.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귀신을 볼 줄 안다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던 애가 있었어.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거 나 얘기 조금 길어져도 돼? 말해도 돼.
이거 생각나는 게 그럼 이거 해줄게. 그냥 날라다녀. 이거 그 친구 집에서 이 친구가 귀신을 못 보는데 이 친구가 한 번 본 적이 있나 봐. 딱 한 번.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도 귀신을 볼 줄 알아. 느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근데 그 친구 집이 되게 이거야. 뭐 한강을 가운데로 뒀을 때 한쪽은 되게 도시고 한쪽은 되게 시골이야. 예를 들면 그런 동네였어. 걔네 집이. 시골 쪽이었어. 걔는. 그 친구 집이 달동네 같은 느낌인데 내가 그 친구 집을 딱 갔는데 거기는 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내가 봐도. 근데 나는 딱히 거기서 보이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신경 안 썼는데 그 친구 집에서 그날 저녁까지 놀고 게임하고 자고 가기로 했어. 근데 게임을 하다가 둘이서 이제 슬슬 배고프니까 야 우리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오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딱 문을 딱 열었어. 문을 열었는데 그 여자가 서 있는 거야. 내 눈앞에. 근데 내가 너무 놀랐는데 근데 나는 이게 귀신이다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문 열 때 내 앞에 서 있었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문을 열었잖아. 딱 밀었어. 밀었으면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거든. 문이 통과한 거거든. 이해되지? 거기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 근데 서 있잖아. 그럼 귀신인 거야. 문을 통과한 거니까. 근데 그러다가 내가 그 귀신이랑 눈이 맞췄는데 그 귀신이 나를 쓱 찌르보더니 그냥 진짜로 확 사라졌어. 후련히 그냥. 그래서 뭐야?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친구한테 말은 일단 안 했어. 근데 내가 속으로 그냥 얘가 봤다는 게 이건가 보다. 그냥 딱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살인자야. 그 친구의 친구가 살인자인데 나도 나중에 알았어. 나도 그 친구랑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아니었거든. 그냥 그 친구가 이제 하도 허세를 부리고 하니까 도대체 얘가 왜 그러나 해서 나도 궁금해서 그날 걔네 집에 따라갔던 거였거든. 근데 내 앞에 서 있던 그 귀신이 얘 친구의 친구가 살인자라고 했잖아. 걔가 걔네 집 놀러 왔다가 그냥 거기 붙은 거야. 그 귀신이. 근데 너무 억울해 보였어. 내가 봐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귀신이 얘 친구의 친구가 죽인 그 애였고 근데 거기에 그냥 그 친구를 따라서 왔다가 그냥 그 터에 붙은 거야. 그 집 앞에.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들어갔고 잡혀가지고 결국엔 자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나는 달래주고 싶은 거야. 좀 안타까우니까. 내가 봐도 너무 안타까웠어. 너무 속상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걔네 집을 몇 번 더 갔어. 가가지고 친구한테 야 덥다 문 좀 열자 그러고 일부러 문 열고 밥상 같은 거 있잖아. 동그란 조그만한 밥상 있지. 그냥 알지. 거기다가 그냥 밥 올리고 그냥 반찬 몇 개 두고 야 나는 찬밥이 좋아. 그냥 일부러 그렇게 말하면서 문 쪽에다 그냥 두고 그런 식으로 그냥 혼자 제사를 지내는 듯 안 지내는 듯 그렇게 해줬거든. 근데 그렇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면서 해주니까 그 후로 안 보이더라고. 다행히. 근데 내가 정말 속으로도 기도를 너무 많이 했거든. 너 너무 바라고. 아팠겠다. 너 정말 너무 아프고 억울했겠다.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사실 나도 속으로 내가 근데 이 집에 더 이상 계속 오는 거는 나도 솔직히 힘들다. 왜냐면 걔네 집이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야. 1시간 거리. 그러니까 너도 너무 억울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걔가 지금 벌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 혼자 속으로 그냥. 이제 너도 좋은 데 가자. 그런 식으로. 결국엔 가긴 갔나 봐. 그래도. 야, 이런 얘기? 이런 일도 있구나. 참. 그래 방울아 그냥 편하게 겪었던 거 많을 거 아니야. 귀신을 보고 듣고 느낀다면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거고 그래서 편하게 앞으로 이야기 꼭 들려주길 바래. 오늘도 너무너무 이야기 재밌었고 무서웠어. 오케이 수고했어. 너무 고마워. 들어가. 와, 방울님의 이야기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것만큼 방울님께서 이야기를 너무나 잘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선해요, 이분은. 그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이런 분들을 욕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선함이 욕하는 분들의 그 부정적인 마음까지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리고 방울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만큼 저희도 너무나 이 순간만큼은 같이 모두가 친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